세계 유일의 가장 정확한 K-팝 데이터. 어디야 거기가? 서클 차트. 안녕하세요. K-팝 1타 강사 최강호입니다. 그 1편에 어떤 우리 팬분들의 어떤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2편을 바로 저희가 찍기로 결심을 했고, 2편에서는 뭘 우리가 분석을 할 거냐면 단순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K-팝 데이터를 다 합산해서 7월, 8월 앨범을 발매한 걸그룹들의 전 세계 음원 성적은 어떻게 됐는지 오늘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최초 아니야? 그지? 최초야.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직접 그 서비스 하는 업체들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다 우리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더한 숫자를 하는 거니까 세계 유일의 가장 정확한 K-팝 데이터. 어디야 거기가? 서클 차트. 서클 차트입니다. 저희밖에 없어. 저희밖에 이 데이터를 내는 데는 없다. 이제 이런 걸 보시면서 오늘 2편을 신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가슴이 떨리는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에스파. 이제 7월 8일 날 했는데, 글로벌 스트리밍이란 건 뭐야? 전 세계에서 이 에스파의 걸스라는 노래를 스트리밍한 수들을 다 더한 거야. 데일리로.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만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1일 스트리밍이 첫날 나오면서 이제 에스파가 나오니까 기대가 커서 이때는 200만이 넘었어, 데일리가. 그러면서 어떻게 돼? 계속 뭐 100에서 200 사이를 계속 오가면서 트래픽이 안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위까지 있는 이유가 있긴 하겠죠. 여기 어디에 뭐 누가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걸그룹들이 데일리로 해서 200만이 넘으면 탑 클래스라고 사실 봐야 돼. 그만큼 이 글로벌 데이터에서 200만이 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에스파도 이제 그 어떤 걸그룹 중에 하나이고, 앨범 발매하는 직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이게 한 달이 지나도 크게 감소하는 트래픽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스파는 이 정도가 됐고, 자, 그 다음 걸그룹 한번 볼까요? 자, 청아입니다. 청아가 이제 글로벌 스트리밍 다 도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거의 이제 100만 언더니까 이게 뭐 한 50만?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50만 정도 트래픽을 계속 이렇게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리밍 수를 다 더했는데 50만 정도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것도 무시 못할 숫자입니다. 청아가 굉장히 글로벌리하게도 어필을 하고 있다. 사실 솔로 가수 계속 강조를 하는데, 솔로 가수가 사실 이 정도 퍼포먼스 내는 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대형 기획사도 아니고 이제 솔로로 나오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로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가수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가수 한번 볼까요? 있지는 우리 그 국내 데이터만 봤으면 유니클 리스는 어땠어? 처음에는 그냥 그랬는데 이렇게 올라갔잖아. 글로벌 데이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면 약간 떨어졌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와.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거의 지금 200만에 근접해. 100만은 넘었다는 얘기지? 그 굉장히 이 정도면 인지도 있는 가수라고 봐야 돼요. JYP 출신들의 지금 아이돌 뭐 보이그룹, 걸그룹들이 해외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좋아. 그리고 해외 글로벌 프로모션을 잘하나 봐. 그러니까 여기 트래픽들이 나쁘지 않게 나온다. 뭐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국내에서 막 몇십만 유니크 리스너를 가져가면서 스트리밍 해가지고 뭐 데일리로 해서 100만이 넘는다? 200만 근접한다? 이 정도면 이제 향후에는 그 행보가 굉장히 또 기대가 되겠죠. 여기서 하나만 더 터지면 이제 굉장히 탑 클래스의 어떤 아이돌로 갈 수 있다. 글로벌 측면에서도 그런 가수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다음 볼까요? 스테이시. 자, 스테이시 한번 볼까요? 스테이시 한번. 자, 스테이시도 약간 이제 100만 언더이지만 뭐 내가 볼 때는 70만, 50만 사이가 된 것 같아. 뭐 70만, 80만. 근데 이렇게 보지만 아까도 계속 청아랑 비슷한 예지만 여기도 중소기획사고 어떤 글로벌 어떤 프로모션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곳이잖아. 근데 그런 데에서 이 정도를 데일리로 계속 유지를 한다.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봐야 돼. 왜냐면 하이브 SYJ는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가수들이 갖고 있는 어떤 버퍼들이 있잖아. 근데 여기는 그게 없이 그냥 이 가수 하나 키워가지고 이 정도 트리플을 낸다. 이건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국내에서 또 다른 앨범들을 계속 내다 보면 히트 넘버가 하나 나오면 이게 아마 굉장히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선전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가수 한번 볼까요? 뉴진스.
뉴진스가 국내에서는 정리를 했지. 자, 7, 8월을 수많은 걸그룹이 나오는데 사실 뉴진스가 1등을 할 거라는 생각은 거의 못했지. 그러니까 성적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이런 가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설마 1등을 계속 할 수 있겠어? 라고 했는데 1등을 했지. 자, 글로벌은 어땠을까요? 와, 글로벌은 200만이 넘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아무래도 뉴진스가 신이니까 인지도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초장에는 200만 언더였어. 근데 이것도 대단한 거지 사실. 처음 앨범을 냈는데 200만이 넘으니까. 근데 가다가 200만을 넘어서 이제 거의 300만에 육박하는 트래픽을 냈다. 그리고 그 트래픽을 계속 어떻게 유지를 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뉴진스가 단순히 이제 국내용 걸그룹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필을 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에 뭐 하이브의 기본적인 글로벌 네트워킹이나 이런 게 좀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고, 그런 거에 성적들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다음 가수 한번 볼까요? 소녀시대. 자, 소녀시대 궁금하긴 해. 근데 소녀시대는 얼마나 오랜 기간 월드 투어를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겠어. 트래픽을 한번 볼까요? 살아있어. 그죠? 살아있어. 스트리밍 일단 처음에 나올 때 200만 넘고 찍었어. 그죠? 거의 뭐 220만 정도 갔던 거고, 그리고 이 하얀 곡선을 갔다가 국내랑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또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떠한 연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녀시대가 그냥 주춤하다가 나중에 가서 오히려 이제 보름 이상 지나면서 이제 상승 곡선을 그렸다라는 거. 국내에서도 그랬고 해외에서 그랬다. 이런 게 굉장히 고무적이었다. 그만큼 멤버들이 이번 활동에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당연히 그 SM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마케팅, 프로모션의 역량들도 존재를 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더해져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냈다. 그리고 사실 아까 나왔지만 지금 현역, 뭐 소녀시대가 현역이 아닌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선배 가수 치고 지금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의 못지않는 이런 엄청난 트래픽을 보인다는 건 소녀시대는 계속 하면 할수록 이걸 계속 유지할 거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녀시대 뭐 아주 잘한 뭐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볼까요? 블랙핑크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블랙핑크. 블랙핑크는 내가 딱 얘기할게. 내가. 자, 블랙핑크는 그냥 넘사라고 보면 돼. 그냥 미안한 얘기인데 블랙핑크는 지금 당분간 아무도 못 이겨. 이렇게 보면 돼. 자, 사실은 7월, 8월에 발매했던 걸그룹들의 데일리 스트리밍을 다 합쳐도 블랙핑크 데일리 맨 처음에 났던 이 퍼포먼스를 못 따라와. 이걸 다 합쳐도 여기 못 따라다른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블랙핑크가 서클 차트에서는, 국내 디지털 차트에서는 1등을 못했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블랙핑크 이 트래픽은 뭐냐면 대한민국은 그 수많은 100개국이 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일 뿐인 거야. 블랙핑크가 보기에는. 그만큼 글로벌 트래픽에 있어서는 최고야. 뭐 방탄소년단도 좋긴 한데 블랙핑크는 음원 이런 걸 따지면 거의 이 친구들이 최고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트래픽이라고 보면 돼. 어마무시하잖아. 그리고 떨어졌는데 500만이잖아 지금. 떨어졌는데 여기 막 200만 넘었다고 너무 좋아 막 이런 그림인데 여기는 지금 떨어졌는데 500만이잖아. 그리고 사실은 우리 글로벌 차트 해봐서 알지만 리사 노래가 계속 차트 안에 있지 않니? 리사 노래가 아직도 있어. 블랙핑크 노래는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블랙핑크의 어떤 글로벌리 인지도는 사실 다른 걸그룹이 따라잡기 어렵다. 심지어는 보이그룹도 따라잡기 어렵다. 그 정도 수준으로 블랙핑크가 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사실 블랙핑크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좀 여러 단계로 간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여기 있고 아무도 없고 다 여기 있는 거잖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여기 블랙핑크가 있어서 다른 가수, K-팝 가수들의 인지도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시겠지만 이제 올 하반기 이제 월드 투어 가잖아. 이제 월드 투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 정도면. 그죠?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적 인기는 최고의 가수고 단순히 K-팝을 대표하는 가수가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가수 중에 가장 유명한 가수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궁금하잖아, 아이브가 국내에서는
뭐 뉴진스가 잘했지만 그래도 아이브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럼 글로벌은 어떤가 볼까? 글로벌도 먹혔어. 사실 냉정하게 해서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인 걸그룹이라고 뭐 데뷔 한 2, 3년 차를 다 합쳐도 사실 아이브가 퍼포먼스가 국내만 좋고 해외는 안 좋고 이런 게 아니야. 국내, 해외가 다 좋아. 사실은 스타쉽은 그 전에 유명했던 걸그룹 누가 있어? 시스타가 있어. 시스타는 냉정하게 해서 국내용 걸그룹이었지.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음원 차트 무조건 다 1등이었는데 해외에서는 거의 반응이 없었어. 그러니까 아마 글로벌리하게 이렇게 인기를 끈 거에 대해서 회사 내에서도 엄청나게 고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몬스타엑스라는 뭐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 이제 글로벌 네트워킹이 어느 정도 스타쉽이 뭐 다 잘 돼 있었겠지.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하긴 했었지만 뭐 다른 데는 뭐 안 그래? 다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아이브가 이런 성적을 보였다라는 건 일단 이쪽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걸그룹보다는 한 단계 윗단계에 포진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브는 국내, 국외 모두가 좋은 그런 걸그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트와이스. 사실은 K-팝을 대표하는 글로벌 스타가 누구냐라고 하면 그 손가락 안에 항상 트와이스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결과는 어떨까 볼까요? 역시 트와이스는 글로벌로 보면 살아있어. 그지? 여기 보면 알겠죠? 처음에 나와서 400만을 찍었어요. 거의 400만 이제 근접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찍어서 떨어졌지만 200만보단 높았죠. 그러니까 다른 걸그룹들은 잘해야지 이제 200만이 넘는 건데 여기는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200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뭐야? 트와이스는 글로벌로 봤을 때 아직도 이 여러 가지 잠재력을 갖고 있고 그 인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재밌는 게 우리 국내 데이터와 글로벌 데이터를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차이점이 좀 느껴지죠.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게 일반적인 거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강한 아티스트들이 있다. 트와이스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글로벌로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를 유지하고 당분간 이 그래프보다 더 떨어질 일은 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사실 이 정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지.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워낙 걸출한 걸그룹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비교가 되지만 글로벌을 따졌을 때 트와이스는 역시 트와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글로벌 데이터를 봤죠. 예, 국내 데이터랑은 약간 좀 달라요. 다르지만 우리가 크게 정리할 수 있는 건 글로벌리 했을 때는 블랙핑크 아무도 못 이긴다. 예, 그 얘기는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사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사실 이런 가수들이 계속 우리 K-팝 산업 내에서 배출이 돼서 전 세계에 알려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뭐 이제 방탄소년단을 위시로 한 이제 그 보이 그룹들은 이제 그런 인지도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걸그룹도 사실 그런 식으로 되게 우리 국가 인지도를 많이 향상시켰다 이렇게 데이터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7, 8월 동안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우리 모든 우리 걸그룹들한테 박수를 치고 다 수고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다 우리 회원사들 아니냐? 청아네 빼놓고는 다 그런가? 아무튼 다들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1편, 2편을 우리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총정리하는 시험에 꼭 나오는 것만 엑기스를 뽑아서 여기 족보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1편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유니크 리스너. 이게 뭐냐면 국내 대한민국의 데일리 유니크 리스너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여기 보면 글로벌 스트리밍이란 건 뭡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스트리밍 수를 다 합친 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그래프로 7월, 8월 앨범을 발매한 여자 걸그룹들에 대해서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찍혔습니다. 청아. 청아는 뭐냐면 유니크 리스너는 이제 10만에서 20만대. 이것도 굉장히 사실 잘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리 했을 때는 이제 100만 언더다. 그러니까 이제 청아가 이 그래프에서는 끄트머리에 있지만 사실 여기까지 이 그래프 안에 드는 거는 정말 대단한 가수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청아가 여기고 자, 다음 가수는 누굽니까? 스테이시. 스테이시는 청아보다는 조금 더 위에 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음은 뭐 여기 어디 있고 싶겠지. 근데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다 보면 그런 기회는 반드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이 정도 유지를 한다는 것도 사실 이 걸그룹 시장에서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트와이스. 트와이스는 뭐야?
국내 유니크 리스너 수는 다소 감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해외에서는 역시 트와이스다. 트와이스의 트래픽은 살아있다. 거기 팬들은 어디 가지 않는다. 그 인기는 아직도 아주 좋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보면 이게 에스파예요. 자, 에스파는 뭐냐면 국내에서는 조금 인지도가 있고 글로벌리 봤을 때 트와이스 대비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트와이스가 가는 이 길이 쉽지가 않은 길이야. 그러니까 에스파는 좀 더 해야지. 그러니까 그 대신 국내에서 이만큼 어필이 됐고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한다면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이거 보세요. 국내에서 좀 어필이 되는데 이제 해외에서는 조금 좀 아쉬운 거. 그러나 이치가 요번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앨범을 잘했다. 여기서 이제 상승곡송 그리면 또 다른 국면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숫자입니다. 사실은 박수받아 마땅할 숫자인데 이 정도면 그 나름대로 또 이제 이게 뭐 히든크 감독처럼 아직도 배가 고픈지 좀 아쉬울 거 아니야. 다음에는 더 좋은 성적이 날 수 있기를 우리도 기원해 봅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건 뭐야? 그만큼 뭐야? 여기에 글로벌 이 Y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리는 대충 비슷하게 있잖아. 그만큼 글로벌리 인지도를 이렇게 올리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왜냐면 지역이 넓잖아.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다 합산해가지고 이거 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니? 그러니까 이거는 1, 2년 만에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소녀시대가 굉장히 국내에서 선전했고 그 다음에 글로벌리도 살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녀시대나 트와이스 같은 그룹들이 계속 대중들한테 사랑받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수들이 오래오래 이렇게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볼까요? 뉴진스. 일단은 국내에서는 이제 먹고 들어갔어. 정리를 했지, 뉴진스가. 그리고 신인은 아직도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지금 거의 200만이 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이조차도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늘리는 거는 단기간에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건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일들이라고 보고 그만큼 어려운 일들이라고 봅니다. 다만 뉴진스가 이게 첫 앨범이잖아요. 자꾸 하다 보면 여기도 가겠지만 이제 이쪽으로는 한계가 있고 거의 탑이 왔고 이쪽으로 계속 올려야만 이제 어떤 완성형 아이돌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럼 아이브. 대충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그리니까 아이브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게 뭐냐면 해외 시장에서도 좋고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압도적이고 그게 아이브입니다. 지금 현 주소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보면 여기 뭐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걸그룹이 있어? 없어. 대단한 걸그룹 중에서 아이브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저기가 있네요. 저기 이렇게 우리가 매트릭스로 보니까 블랙핑크가 어떠한 의미인지 K-팝 시장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뭐 여기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아이브나 뉴진스도 신인치고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사실 블랙핑크는 뭐 아까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 내가 이제 블랙핑크만 이게 편애하는 게 아니라 성적이 그렇다는 거야. 성적이 좋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적을 보고 어떻게 칭찬을 안 해줄 수가 있어. 이렇다는 거야. 여기 있는 분들이나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여기 가고 싶어 하지. 근데 이 길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길이다. 그 길을 블랙핑크는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도 당연히 선전하지만 글로벌리 아주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가수 때문에 사실 K-팝 시장이 더 확장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대략적으로 좀 이해가 가시죠? 뭐 어느 걸그룹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는지 대략 이해가 됐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아마 2학기 성적 발표를 또 내년 초에 할 거잖아. 그때 또 기대가 되고 이후에 또 걸출한 또 가수들이 나오면 그것까지 다 모아서 한번 성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여기까지 해봤는데 이거 말고 또 재밌는 거 하나만 하고 오늘 순서를 끝낼 건데 저희가 틱톡 데이터들을 또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각 가수별로 틱톡에서 음악이 가장 많이 플레이된 나라 순서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로 뉴진스가 나왔잖아. 뉴진스는 어디서 여기 봐봐.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아? 틱톡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플레이가 됐을 것 같아? 딱 보면 한국이지. 왜냐면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1등을 했으니까. 그래서 한국이 1등이야. 2등이 어디냐면 인도네시아, 3등이 일본, 4등이 베트남, 5등이 필리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도네시아는 뒤에 이제 순위권 나오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케이팝을 제일 사랑하는 나라예요. 사실 케이팝에 제일 관심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핑크는 어땠을 것 같아? 블랙핑크는 1등이 어딜 것 같아? 1등이 인도네시아야. 근데 2등이 베트남이야. 3등이 태국이야. 나 사실 태국이 1등 할 줄 알았거든? 리사 때문에 그럴 줄 알았는데 3등이야. 그리고 4등이 필리핀이고 5등이 미국이야. 그러니까 한국이 순위가 없는 유일한 가수야. 한국은 몇인지 모르지만 저 밑에고 한국이 없어. 5위 안에 없어. 그리고 미국이야. 대부분 동남아시아가 케이팝이 강하지만 미국이라는 어떤 팝의 본토에서 블랙핑크가 인기가 진짜 많은 거지. 틱톡은 그렇고. 트와이스는 어때? 트와이스는 한국에서 인기가 많고 1등이고 2등이 일본. 아무래도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활동 많이 했으니까. 그다음 3등이 필리핀, 4등이 미국이야. 미국에서도 반응 좋아. 그 다음에 5등이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있지는 1위 인도네시아, 2위 한국, 3위 필리핀, 4위 미국, 그 다음에 5위 태국이야. 그리고 이제 소녀시대는 어떨까 궁금하잖아. 소녀시대 1등 누굴 것 같아? 인도네시아. 2등이 필리핀, 3등이 한국이고 4등이 일본이고 5등이 태국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 많이 언급되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필리핀, 베트남, 일본 뭐 이런 쪽이 아무래도 케이팝이 강하고 그 다음에 영미권에서는 미국이 강한 거야. 미국이 확실히 시장이 좀 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브도 인도네시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일본 좋고 그 다음 3위가 이제 한국, 4위가 필리핀, 5위가 태국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비슷하게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1위가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걸그룹 특집을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공연 같은 거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거의. 그 다음에 그 2위가 일본, 3위가 한국, 4위가 베트남, 5위가 필리핀 이렇게 되는 거고 스테이시는 1위가 한국, 2위가 인도네시아, 3위가 미국이야.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시가 미국에서 좋아. 미국에서 좋고 그 다음에 4위가 필리핀, 그 다음에 5위가 되게 특이하게 브라질이야. 남미에서도 스테이시가 먹혀. 그 다른 데보다 특색 있게 브라질이 이제 5위고 마지막으로 청아는 1위가 미국이야. 청아는 이제 미국에서 좀 먹히나 봐. 2위가 한국이고 3위가 필리핀, 4위가 브라질, 5위가 프랑스야. 청아는 약간 다국적이네. 이런 걸 잘 해서 잘 또 마케팅을 하시면 또 청아가 인기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보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글로벌 데이터까지 합산해서 뭔가 데이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는 뭐 멜론이나 뭐 벅스나 뭐 진이나 이런 사이트에서 봤던 체감적인 인기도 순위와 약간은 다르다. 글로벌 관점에서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이번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누가 더 인기가 많고 적고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K-팝이 중요한 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고 각광을 받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 걸그룹 음악들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입증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K-팝을 사랑해 주시는 뭐 이 각국 또 특히 인도네시아 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오케이팝도 놀랍게도 인도네시아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보잖아.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인도네시아 말을 좀 배워서 제가 잠깐 뭐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감사드리고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